을지로 주식 토크. 네, 안녕하세요. 을지로 주식 토크 시청자 여러분, 류재현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제약바이오 시간에는 비만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뤄왔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고 할까요? 학술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 즉 암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승민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만의 전도사였셨는데 오늘은 암, 폐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무겁고 학술적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안경도 좀 똘똘이 안경으로 좀 써보고 왔습니다. 예. 스머프 괜찮으시나요?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에스모 23 뭐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이 학회가 무슨 학회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에스모는 유럽에서 열리는 암학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럽 암학회라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입니다. 한 9월 달에서 10월 달에 항상 가을 정도에 네. 유럽 전역에서 돌아가면서 열려요. 아, 올해는 어디서 열렸나요? 올해는 마드리드에서 열렸고 와, 작년에는 파리에서 열렸고 와. 내년에는 아마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어우,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열리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학회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한 세 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4월 달 정도에 있는 미국의 AACR이라는 학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아스코라는 미국 암학회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9월, 10월 정도에 에스모라는 유럽 암학회가 있어요. 각 학회별로 좀 특징이 있는 건가요? 4월 달에 열리는 AACR이라는 그 학회에서는 초기 단계, 네. 초기 임상이나 전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네. 공개가 되고요. 6월 달에 있는 아스코나 9월 달에 있는 에스모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환자한테 썼었을 때 치료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임상 데이터들, 후기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뭔가 주식 투자에 좀 더 가까운 그럴 수 얘기를 많이 있죠. 들을 수 있겠네요. 작년 6월 달 아마케 아스코 이런 데에서는 그 엔허투라는 들어본 ADC 데이터가 굉장히 네네. 잘 나와서 막 기립박수를 아, 받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도 에스모에서 ADC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막 기립박수를 받고 그랬죠. 아, 그래서 주목한 이슈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네.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전히 ADC에 대한 그 임상 시험 데이터 굉장히 쏟아지고 있고 잘 나오고 있다. ADC 잠깐 설명해 주시죠. ADC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스몰 몰레큘이라고 하면 저분자 화합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옛날부터 썼었던 항암제라고 하면 그게 뭐 세대를 지나면서 한 1980년도부터 등장했었던 항체. 그러니까 특정 항원을 타겟팅해서 네. 바인딩해서 이거를 저해시키는 그런 안티바디. 네. 그 항체 의약품이 있다라고 하면 항체 의약품의 특징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선택성이거든요. 네, 그 그렇죠. 특정 항원에 갖다 붙는 거 그거가 가장 중요한데 네. 갖다 붙었는데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항체에다가 이 과거에 그 옛날에 쓰던 독성 있는 그런 항암제들을 링커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 뭐, 그러면 이렇게 특정 타겟팅해서 항원에 갖다 붙어서 이게 또 이 반응 중에 하나가 이 안으로 암세포 안으로 이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폭탄이 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래서 ADC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막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건 아니고요. 네. 등장한 지 한 들어본 것 같긴 해요. 20년 네. 정도 됐는데 네네. 작년부터 해서 그 다이치 산교 아스트라제네카의 엔허투라는 약품의 네. 데이터가 굉장히 좋으면서 네. 뭐 임상시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ADC에서 또 긍정적인 데이터는 뭐가 나왔냐면 네. ADC라는 그 모달리티 측면에서 보면 그 패드시브라는 약품이 있어요. ADC. 네. 그 약품과 키트루다라는 약품을 키트루다. 네, 네, 또 키트루다는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PD-1을 타겟팅하는 안티바디거든요. 그건 뭐 ADC는 아닙니다. 그냥 안티바디인데. 네네. 그걸 두 개 같이 썼었을 때에 요로상피암 그러니까 방광암 1차 치료에서 기존에 쓰던 약품들 대비해서 기존에 화학항암제를 많이 썼거든요. 네네. 그거 대비해서 전체 생존 기간을 2배 가까이 늘렸어요. 오, 2배나. 예, 네. 거의 이제 표준 치료제로서 한 뭐 30년 이상 50년 정도에 된 첫 번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이제 사실 이 에스모 학회에서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데이터였다. 그리고 ADC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다이치 산교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있는 TROP2 ADC의 유방암 데이터나 폐암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PD-1 쪽. PD-1 임상 시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네. 항암제 하면 사실 PD-1 면역 항암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PD-1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머크의 키트로다, 네. BMS의 옵티보, 저기 로슈의 아테졸리줌, 그 티센트릭, 아스트라제네카의 인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키트로다가 압도적으로 임상 시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같은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간 플랫폼처럼 선점 효과처럼 가고 있는 거죠. 아. 제가 만약에 바이오테크라고 하면 네. 키트루다를 하나 썼을 때의 반응률이 조금 낮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기 위한 내 물질을 같이 붙여가지고 임상시험을 많이 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바이오테크 입장에서 봤을 때 옵티보나 다른 약품들 대비해가지고 그냥 키트루다가 지금 워낙에 잘 팔리고 거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하. 여기랑 같이 쓰는 게 우리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머크의 키트루다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이 많았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방광암에서도 ADC도 중요하지만 키트루다도 중요한 거거든요. 폐암 같은 뭐 그 이슈도 좀 있었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요. 폐암이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에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그쪽에서 원래 이제 이 물질의 히스토리는 레이저티닙이라는 물질인데 오스코텍에서 개발을 해서 유한양행한테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이라는 업체한테 라이센싱 아웃을 한 네. 그런 약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존슨앤존슨이 이거를 팔기 시작해가지고 막 판매하고 혹은 마일스톤을 받으면 유한양행이 60을 가져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가 오스코텍한테 가고 20%는 제노스코라는 업체한테 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폐암 데이터 마리포사 그리고 마리포사 2라는 그 임상 시험 데이터가 굉장히 이번에 유의미한 데이터였죠. 아, 네. 그 데이터 소개에 앞서서 좀 생소한 용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용어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주로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ORR, 그다음 MPFS, OS라는 용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각각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항암제 임상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요 세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ORR, PFS,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ORR은 전체 반응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주로 초기 임상 시험에서 많이 보는데요. 네. 환자의 이 암의 사이즈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그러니까 네. 이 약을 썼을 때의 암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30% 이상 줄어들면 partial response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부분 반응이 나왔다. 부분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30% 이상 환자들을 그 부분 반응이라고 하고 네네. 이게 암이 없어졌다. 네. 우리가 봤을 때 100%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complete response라고 완전 관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관해와 부분 반응을 합쳐서 이 전체 반응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암 사이즈가 줄어든 환자들의 비율을 ORR이라고 하고요. 네. 네. PFS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질병이 진행되면 이거는 이제 그때가 그 기간이 멈추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암 사이즈가 한 20% 이상 커진다. 그러면 이건 이벤트가 생겨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다른 치료 요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을 썼을 때 이 약의 효과가 얼만큼 가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진행 생존 기간. 근데 생각해 보면 항암제를 투여하는 환자들은 전체 얼만큼 살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는 약을 썼다가 이게 진행이 되면 다른 약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약을 쓰다가 환자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돌아가신 기간이 아니라 다른 약을 쓸 때까지의 기간을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OS는 이 환자가 처음에 이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쓰든 상관없이 OS 얼만큼을 살았냐를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FDA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 OS 데이터예요. OS. 전체 생존 기간. 결국 얼마나 오래 생존했냐가 네. 제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기도 어떻게 보면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네네. 근데 이 약이 얼만큼 효과가 있냐? 어떻게 보면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이나 전체 생존 기간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을 보기 위해서 약이 얼마 효과가 있나를 보기 위한 게 PFS인 거고 네, 알겠습니다. PFS를 보기 위해서 암 사이즈가 얼만큼 줄어들었나를 보는 게 ORR인 걸 수도 있죠. OSS, 네, ORR, PFS, O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M이 붙어 있는 거는 임상 시험 데이터를 볼 때 미디언이라고 해가지고 중앙값이에요. 아, 네. 그래서 MPFS, MOS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집중하려고 똘똘이 안경까지 쓰고 왔는데 역시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에스모에서 이제 마리포사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임상 시험 결과가 어땠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이 마리포사라는 임상 시험 어떤 임상 시험이냐면 폐암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폐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수술을 먼저 고려를 하고 네네. 수술을 한 이후에 질병이 이제 재발이 되면 그러면 약을 쓰거든요. 네. 그 약을 쓸 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변이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EGFR 변이, 그다음에 ALK 변이, KRAS 변이, 뭐 MET 변이 이런 이 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자료에 한 7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에이시안하고 뭐 웨스턴하고 또 다르기도 하는데요. 네네. 일단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변이가 EGFR 변이에요. 이거 변이로 못 찾고 있는 이 변이가 안 나타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키트로단 이런 거 많이 쓰고 있고요. 네네. 키모를 많이 쓰고 있고 네. 이 변이가 나타나면 일단 고려하고 있는 게 이 표적 항암제를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변이에 효과가 있는 이 변이만 잡는 약품. EGFR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한테 EGFR 이니비터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약이에요. 3세대 EGFR 억제제인데 그게 이제 지금 1차 치료제로 미국하고 유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약품인데 이것과 존슨앤존슨이라는 업체가 이완양행의 레이저티닙을 가지고 가가지고 레이저티닙하고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젠맙이라는 또 덴마크의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 있는 아미반타맙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병용요법으로 두 개를 같이 환자한테 써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환자를 이 병용요법을 쓴 투약군이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레이저티닙 그 유한양행 거만 쓴 투약군이 있었고 그리고 이 병용요법으로서 병용요법 쓰는 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타그리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오시머티닙에 쓰는 그 군이 있었던 거죠. 이 네.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만큼 이 약품이 이 기존에 쓰이는 타그리소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좋을까를 봤던 거죠.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가장 이제 이 임상 시험에서 중요하게 봤던 게 PFS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무진행 생존 기간. 무진행 생존 기간의 데이터가 아미반타맙 레이저티닙의 조합이 23.7개월이 나왔고 그리고 타그리소 단독에 대해서는 16.6개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약품 대비해서 7.1개월 환자들이 이 질병 진행 위험과 사망 위험을 이제 더 늦춘 거죠. 그만큼 더 오래 사실 가능성도 네. 높고. 저는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타그리소란 약품도 굉장히 좋은데 네. 이 병용요법으로서 많이 개선시켰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이런 업체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존슨앤존슨은 워낙에 큰 업체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지 네. 않았습니다. 왜 빠졌냐면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마리포사라는 임상시험은 임상 3상이었고 네. 그리고 예전에 썼던 임상 1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크리살리스라는 임상시험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PFS가 33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20명에 대한 환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마리포사의 총 임상 규모는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0개월이 넘게 나오니까 당연히 마리포사에서도 야 거의 30개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우리가 딱 데이터를 보니까 23.7개월이라니까 왜 이렇게 작아 이러면서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임상 디자인에 문제가 또 있었던 거 문제라기보다는 이 임상 시험은 그 뭐 뇌전이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8주에 한 번씩 계속 그 뇌 MRI를 찍었어요. 네. 근데 다른 그 기존의 EGFR 뮤테이션 폐암에서 막 썼었던 그런 임상 디자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이거를 그 주도하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뭐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달릴 때 그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가 갑자기 가다가
그러니까 되게 촘촘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뇌 MRI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PET-CT도 많이 찍고 기존의 다른 임상 시험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질병 진행되는 걸 우리가 빨리 캐치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타그리소 단독에 대한 그 오지머틴이 단독에 대한 데이터도 16.6개월이 나온 거죠. 이것도 원래 얘네가 FDA 허가 받았을 때는 18.9개월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조금 적게 나왔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유효성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그리소 대비 개선시킨 성공적인 임상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실제로 임상 시험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또 중요한 거는 OS 데이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PFS 데이터였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얼마나 죽을 때까지 사는지인데 그 OS 데이터는 당연히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환자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아,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뭐 내년 한 말 정도에 OS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약은 이 마리포사 2라는 임상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얀센이라는 그 존슨앤존슨은 네네. FDA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약품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럼 출시된 이후에 실제로 약을 쓸 거 아니에요. 그 약을 쓸 때에 의사들이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볼까가 중요해요. PFS가 이렇게 타그리소 대비해가지고 네네. 개선됐으니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약품 하나만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개 쓰는 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두 개 쓰는 게 내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썼을 때 쓰다가 만약에 질병 진행될 때 다른 약품을 고려해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OS 전체 생존 기간의 데이터를 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 OS 나오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새로운 어떤 저희 그 화환우들한테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맞아요. 임상 시험이라고 결과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좀 치료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1차 치료제에서는 이 마리포사라는 성공적인 임상 시험으로 인해서 폐암 1차 치료제의 새로운 옵션으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거 외에 마리포사 2라는 임상 시험도 발표가 되었는데 이 마리포사 네네. 2라는 임상 시험은 1차 치료제에 오시머티닙을 쓰고 그러니까 타그리소를 쓰고 네. 진행된 환자한테 2차 치료제로서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닙을 병용으로 쓰는 임상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임상 시험이 어떻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냐면 아미반타맙 그다음에 화학항암제 화학항암제. 그다음에 레이저티닙 세 개를 쓰는지 아니면 아미반타맙과 키모만 화학항암제만 쓰는지 그리고 키모만 쓰는 거 세 개 나눠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레이저티닙까지 쓰는 이게 세 개의 3제요법, 4제요법이 이제 화학항암제는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네. 4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4제요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크게 유효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고 반면에 안전성 이제 내약성 측면에서는 3제요법이 가장 이제 독성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얀센이라는 업체에서는 레이저티닙을 빼고 이 아미반타맙과 키모의 조합으로서 FDA 허가를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임상 시험 이거 이 발표할 때 말씀하셨었는데 그 임상 주도하신 교수님이 레이저티닙이 처음에 같이 썼었을 때 혈액 독성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키모를 먼저 쓰고 그 이후에 레이저티닙을 쓰는 거에 대해서 추가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상 시험에 대한 데이터도 아마 내년 한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오지머티닙을 1차로 쓰고 2차 혹은 3차의 약품을 어떻게 쓸지의 환경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 임상 시험에서 마리포사라는 임상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네. 마리포사 2에서도 성공적이긴 했지만 거기에 레이저티닙이 끼지는 못했어요. 아. 네. 우리가 네네. 보고 있는 유한양행, 그렇죠. 오스코텍에. 네. 그러니까 유한양행 측면에서 보면 마리포사는 긍정적인 임상시험, 마리포사 2는 부정적인 임상시험인 거죠. 레이저티닙이 끼지 못했으니까. 유한양행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신 것 같아요. 실적 추정에 변동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제가 추정하고 있는 숫자는 원래 이제 기존의 TP를 10만 원이었는데 네네. 이번에 8만 9천 원으로 8만 5천 원으로 낮췄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그 시가총액이
뭐 7조 넘어에서 지금 6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말씀드린 마리포사 임상 시험은 성공적. 네. 그래서 제가 레이저 티닙의 밸류를 추정하고 있는 거는 1차로 쓰일 때와 2차로 쓰일 때와 3차로 쓰일 때를 다 나눠 가지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차와 3차로 쓰이는 거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밸류는 줄였던 거죠.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봤을 때 기존의 30% 혹은 50% 수준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네네. 그걸 전부 다 10%로 낮췄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내려간 게 있고요. 거기 다만 1차 치료제에 대해서는 저는 1차 치료제 밸류는 오히려 올렸어요. 그 올린 이유는 이 삼상 시험이라는 데이터가 공개가 된 건 일단 얀센이 FDA 허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약물의 성공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약품이 허가받을 확률을 60%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네. 80%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성공적인 삼상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그 시장 침투율을 보고 있는 거는 3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보면 레이저 티닙의 밸류를 2.3조 원 수준에서 1.9조 원 수준으로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 네네.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는 유한양행의 내년도 24년도의 숫자는 저는 변동 없이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그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도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 레이저 티닙이 급여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유한의 주가가 사실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 정도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이 유한양행 측면에서 초점 맞춰가지고 하면 존슨앤존슨이라는 업체가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품은 유한양행이 개발해가지고 라이센싱 아웃을 했지만 결국은 주도하고 있는 거는 존슨앤존슨이거든요. 이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이 약품을 판매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FDA 허가 신청하고 뭐 프리올리티 리뷰 우선 심사로 지정이 될지 여부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각국에서 보험급여나 약가 정책은 어떻게 펼쳐서 보험이 어떻게 될지도 되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 사실 우리가 예상 못하지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실제로 이거를 잘 판매할 거다라는 마인드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업체가 최근에 그 업체에만 이슈로만 보면 원래 이 업체가 의약품, 의료기기, 소비재 세 개를 하는 부문이었는데 소비재 부문을 스핀오프 시키면서 상장을 시켰어요. 캔뷰라는 업체로. 그러니까 이거를 떼내고 보면 기존에 지금 이제 존슨앤존슨은 완전히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업체로만 포커스 돼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12월 5일 날에 할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리뷰라는 이름으로 12월 5일 날 현지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이 아미반타맙 레이저 티닙이 되게 주목을 받았었던 때가 언제냐면 21년도 11월 달이에요. 네네. 21년도 11월 달에 존슨앤존슨이 IR 행사에서 네네. 우리가 앞으로 $1 빌리언 이상 혹은 $5 빌리언 이상 판매할 아이템으로 $5 빌리언 이상 판매할 아이템으로 아미반타맙 레이저 티닙의 조합을 이야기를 했었던 게 21년도 11월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이 변동이 없을지를 체크하는 시기가 12월 5일이 되겠다. 네. 올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가 유한의 실적 측면에서 저는 내년에 되게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2차 치료제로만 레이저 티닙 브랜드는 렉나자입니다. 렉나자가 쓰이고 있는데 이게 1차 치료제로 허가는 받았지만 급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보험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보험이 될지 말지 결정이 아마 12월 정도에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1차 치료제로서 렉나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선진국은 다 네네. 이런 3세대 EGFR 억제제를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이 12월 정도에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유한양행의 1차 치료제 침투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상으로 많이 뿌리고 있어요. 네네네. 마켓 쉐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타그리소랑 같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은 내년도부터 실적은 굉장히 빨리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길지만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에스모 오늘 이번에 있었던 이슈 특히 이제 마리포사 임상에 대한 긍정적
일부는 조금 아쉬운 그런 네. 임상 결과를 말씀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한양행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 제일 또 좋게 보는 네, 종목이죠. 탑픽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탑픽 유한양행하고 SK바이오 판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특히 12월에 이제 행사들 네. 유한양행의 단기적인 주가에도 영향을 네.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때 또 업데이트 해주실 거죠, 당연히. 네. 네. 언제나 당연하죠. 예 때에 맞는 그런 이슈 보고서로 여러분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을지로 주식 토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토크. 감사합니다.